모의고사 풀이 겸 시작하도록 할게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셔서 불 좀 꺼주십시오. 네, 됐어요. 이 정도면 꺼도 충분할 것 같은데. 네. 플레이. 지금 외국 터널을 달리던 우편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연기가 터널 안을 가득 메우면서 보입니까? 차를 몰고 대기해서 일대 도통이 2시간 넘게 마비가 되기도 했는데요. 시민 5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기 보세요.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의 내곡 터널. 영화 같잖아요. 깊숙이 시뻘건 불길이 일렁이고 시커먼 연기가 터널 천장을 따라 무섭게 빠른 속도로 덮쳐옵니다. 놀란 시민들은 타고 가던 차를 그대로 터널 안에 버린 채 황급히 달려서 밖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터널 안 3개 차로는 주인 없이 멈춰버린 차들로 오도 가도 못하게 꽉 막혔습니다. 터널 안에 달리던 5톤 쓰레기 화물차에서 갑자기 불이 나면서 연기가 터널 전체를 삽시간에 집어삼킨 겁니다. 연기가 막 자판에 이제 막 나오니까는 사람들이 막 빠져나오고 있던 상황이 차 뒤에가 계속 밀려 있으니까 차를 갖고 나올 수 없어요. 위험해졌죠. MBC가 확보한 화재 초기 터널을 지나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화물차 운전석이 있는 앞부분 전체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나던 차량들은 이 장면에 황급히 방향을 틀어 봤습니까, 사전? 멀찌감치 피해서 지나갑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졌지만 시민 5명이 연기를 마셨고 수십 명이 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화재가 났던 터널 아닙니다. 화재 대상을 치우기 위해 아직 차선 2개가 통제되어 있습니다. 사고 수습을 위해 서울 방향 통행이 2시간가량 전면 통제돼 오후 시간 일대 교통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극심한 교통 혼잡 끝에 2시간 반 만에야 통행이 재개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쓰레기 화물차에 엔진룸이 가열되면서 불이 붙었고 터널이라 연기가 빨리 빠져나가지 못해 화재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는 15건, 사망자는 2명이었습니다. 터널에서 불이 나면 일반적인 화재와 비교해 사망자 비율이 무려 13배가 넘습니다. 대부분 밀폐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지치를 이런 사람이 좀 그렇지만 공화성 교수께서 전문가들은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고 대피할 때는 차를 양옆으로 이동시키고 열쇠를 차에 둔 채 빠져나가야 화재 진화와 구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는 고재민입니다. 이 보면 방금 봤을 때 광고가 있구나. 에이, 안 되겠네. 방금 전에 나중에 한번 더 보십시오. 보면 보셨을 때 주변에 이제 차량 있는 그쯤에 소화전이 있던 게 옆에 바로 보일 겁니다. 천천히 보시면. 그래서 조금만 훈련도 필요 없고요. 자기 자동차 안에 소화기만 있으면 내려갖고 분사만 해줘도 소규 볼 때는 가능하거든요. 지금 컸으니까 소화전 들고 옆에 뿌려주면 되죠. 그거 하면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쏘면 진압도 되고, 근데 유류 차량은 안 되죠. 유류 차량은 지금 이 형태처럼 느슨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폭발적으로 운송 확대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도로 터널 한번 고민해 보자. 어떻게 하면 정리되겠냐 해서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보시는 거는 2010, 그죠? 예, 올해 21년도 4월 15일자로 나왔던 메모 하나 해놓으세요. 도로터널의 내와 지침이 있습니다. 프린트물 2가지를 지금 나눠드렸으니까 보세요. 크게 2가지로만 정리할게요. 그죠? 예, 터널은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터널 이 뒤쪽에 나오겠지만 터널 종류 굉장히 많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터널은 도대체 뭐냐? 도심 터널이 도심에 있는 터널. 그죠? 예.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이 터널을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지대인가?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동영상에 나올 때 일반 건축물에 비해서 13배 정도 높더라 이럴 때 필기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뭐 영화 보러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그죠? 예, 너는 동영상을 띄워라.
나는 재밌게 보겠다 이렇게. 자료가 뜨면 이제 바로바로 적어놔야죠. 나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답을 쭉 쓰는데 막히는 거예요, 막히는 거. 그 옆에다 적는 거지 이렇게. 잡지식 같은 게 막 떠올라가지고 이거 때문에 추가로 더 넣었다. 그럼 이 사람 모르는 건 아니네. 아는데 조금 느슨하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게 좀 하라는 거였지, 그죠? 두 가지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도심지 터널로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감지는 뭘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소방과 이제 예방 관점은 다들 제한에 대한 부분으로만 나올 거예요. 제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방 관점이고, 소방은 이렇게 감지기 관련돼 있는 감지 관점과 소화 관점으로 가겠죠. 이렇게. 지금 이제 빠져 있는 게 뭐냐, 그죠? 추가로 이렇게 정리를 하면 피난 관점도 같이 한번 넣어주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방화 관점입니다. 방화. 답은 항상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렇게. 예방 관점에 대해서 차량 제한. 우리나라는 좀 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유류차 같이 이제 발열량이 굉장히 높은 차량에 대한 시간적 제한이라든지 아니면 이 터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건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아쉬워요. 그렇죠? 그 외에 이제 소방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방화 관점. 이 방화는 지금 이제 내화 지침이 지금 떴으니까 이게 21년도 4월 15일자로 떴거든요. 막 큰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차이가 좀 있는지 그거 강력하게 볼 거고, 그리고 지금 요 나와 있는 부분들은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이미 화재 안전 기준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때 이제 고민이 좀 됐던 게 뭡니까? 라면 연기의 유동이 너무 극심하더라는 거지. 처음 봤네 이런 것들. 연기는 지금 현재 어떻게 재현 설비가 되어 있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해결 방안으로 봅시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열차, 객차를 한 양을 통째로 태워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하고 결과를 얻은 데는 강원대밖에 없는 걸로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강원대 교수님이 이 분야를 좀 더 전문이시고 잘 하시는데, 방금 전에 이제 모 교수님이 나와서 당황스럽네요. 저 교수님은 기사책 전문이신데 아쉽네요. 볼까요? 내화 지침입니다. 내화 지침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줄치고 정리하시고요. 지금 줄쳐져 있는 파일은 다시 우리 단톡방으로 해서 송부할 테니까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용어를 우리는 잘 정리가 안 됐을 수 있거든요. 용어는 내화 도료, 요거 조금 최근에 쓰고 있습니다. 심의 들어가니까 심의 때 우리 지하 주차장에 앞쪽에 얘기했지만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차구역이. 그래서 이게 전기차 주차구역인데 이게 지금 내화 구조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결과값이라고 갖고 온 게 지금 내화보드 판넬로 이렇게 짜겠다. 이렇게 판넬 짜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에 있는 구성을 완벽하게 받아보지는 못한 입장인데 옆에 있던 다른 위원 교수님이 이 판넬은 철근 콘크리트보다 약하다. 이건 안 된다. 일단 가져와봐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드입니다. 아시다시피 철판 사이에 불연제를 넣어서 내화 성능을 확보한 거거든요.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게 되든, 그래서 내화 보드 패널 한번 고민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뿜칠이죠. 아시다시피 이제 철근이 노출됐을 때 뿜칠. 이렇게. 보통 주로 어디다 썼습니까? 하면 잘 생각해보면 지하 주차장 많이 썼고, 위험물 저장 시설 가보면 이렇게 철근으로 해서 2층에 올려놓은 데가 있어요. 1층에 설치할 수가 없게 돼 있으면. 그러면 1층 하부 있는 부분을 내화 뿜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 H빔 주변에 쭉 뿜칠하는 거지. 그럼 오돌도돌하게 이렇게 막, 그죠? 그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뿜칠 기법입니다. 뿜칠. 그 다음에 내화 시험 곡선이 여러 가지가 좀 있더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볼 거고, 그죠? 나머지는 한번 넘어가 봅시다.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터널의 종류 중에서 이거 한번 체크 하세요. 대심도. 최근에는 지하를 좀 깊이 파는 형태가 좀 많거든요. 그죠?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다른 이제 논문에 보면 연속 터널도 있더라고요. 연속 터널도 한번 해볼까요? 고민. 복층도 좀 있네요. 지금 복층. 그리고 이게 폭열 방지하기 위해서 9번도 한번 체크하세요. 이제 플라스틱을 가루처럼 내서 콘크리트에 넣어 놓으면 이게 이론에 대한 설명이 끝났네요. 단종 또는 이종의 섬유를, 이게 플라스틱 가루거든요. 섬유가 녹게 되면 그 구멍 사이로 압력을 방출시켜서 폭열을 감소시키는 콘크리트다. 이게 폭열의 대책 중에 하나죠. 섬유 혼입 콘크리트라고 이제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그 정의를 꼼꼼하게 보라 이런 말이지. 되겠지요?
나머지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15번 넘어가 보니까 포결은 좀 건축물 초고층일 때 예상 문제인데 터널 쪽에서도 뭐 고강도를 많이 쓰니까 그죠? 한번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장에 보니까 아래쪽에 한계온도 일반사항이 있어요. 한계온도 일반사항. 한번 줄쳐놓을까요? 한계온도 설정은, 한계온도를 설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피난, 소화, 연소 확대 방지, 이런 개념이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가볍게 줄쳐서 확인하고, 이제 정확하게 5조의 한계온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자는 거지. 자, 5조입니다. 콘크리트 부재는 몇 도까지? 체크 하나 해놓으세요. 한계온도를 한 380도까지 보내요. 380도까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테스트 합니까? 라면, 내화 처리돼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내화 처리되어 있는 두께를 어떻게 제외한 면에서 온도로 보더라. 줄 한번 치세요. 내화 처리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재는, 그죠? 증가된 두께를 뺀 형태의 온도 기준으로 본다. 줄 한번 치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내화가 필요한 프리캐스트 세그먼트 콘크리트 부재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서는 250도로 한다. 250도. 얘는 철근 수준이죠. 철근 수준으로. 2번하고 3번을 이렇게 한번 줄쳐 놓아 보십시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도대체 뭘 거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보입니까? 그렇죠? 이 공장에서 제작해오는 스타일 있잖아요. 공장 제작형. 그래서 이렇게 틀해서 심어버리면 되는 거. 이런 형태를 프리캐스트 세그먼트다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접합도 이런 식으로 하죠. 보입니까? 양쪽으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이어 붙이듯이. 그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단기에 할 수 있겠죠. 얘를 갖다가 쭉 만들어 놓고 땅속이라면 좀 그렇지만 물속으로 빠뜨리면 침매고 그런 터널을 바로 쓰더라고요. 만들어서 심어버리는 그런 형태는 거. 그죠? 뭐 프리캐스트니까 한번 보시고. 터널의 내화사항은 7페이지에 있는데 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들은 없고. 내화 설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합시다. 이건 별표 하나 칠까요? 8조에 내화 설계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차량 유형, 어떤 조건으로 했냐 물어보니까 차량 유형, 집안 특성, 그리고 터널 유형에 따라 가지고 해놨다. 여기 나와는 건 별표 하나 치고, 그래서 그죠? 차량 유형 하나, 그리고 터널 유형이라든지 그죠? 집안 특성들 다 고려해서 1시간이냐 2시간이냐 하나 체크하세요. 소형일 때는 KS 규격으로 가고요. 대형차나 유도차 같은 경우에는 RWS 또는 HC에 대한 규격으로 해서 반영을 하더라는 거. 이건 뒤쪽 가면 별표 1에 내화 성능 곡선 자체가 다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고 봅시다. 그죠? 자, 1번에 보니까 터널은 뭐냐? 안전구간 이렇게 주 1, 2에 대한 설명이 있죠. 주 1, 주 2. 집안에 영향이 없거나 굳이 큰 피해가 없는 형태는 내화 처리 안 해도 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남아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 2번부터 쭉 다 외우세요. 그죠? 그죠? 단축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죠? 예. 최소화 차단 시간 단축이 필요하면, 대형차 유형으로 하고, 그리고 화재 조건의 손상,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상향할 수 있고, 그리고 교통량이 많으면 3시간까지 내화 성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줄쳐져 있는 것들만 가볍게 정리해도 답안을 쓸 수 있는 거. 요 지금 보고 있는 8페이지가 퇴근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퇴근. 오늘 집에 갈 때 한번 적어보고 갈 내용입니다. 퇴근. 야, 이거 못 적으면 집에 못 가는구나 생각하고 퇴근. 9페이지부터 해서 쭉 있는 부분은 그냥 각각에 대한 설명만 가볍게 보시고요. 주의사항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주의사항에 14페이지 주의사항에 내화 시험을 우리는 잘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시험체 어떻게 하고 초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고 접촉 부위 각각 등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고, 여기서는 이제 이걸 다 외우세요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대한 감을 조금 더 잡으십시오 라고 하는 형태고,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가니까 내화 시험에 대한 측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죠? 항목.
평가받는 시험은 다음 페이지 메뉴에 있는 1항에 있고 19조 1항입니다. 가열로에 대한 온도 변화, 시험체, 그리고 전후 압축 강도 이런 것들 보고, 그죠? 요구사항에 의해서, 요구사항에 1번 한번 줄쳐놓으세요. 1번. 1번. 요거 이제 외국에 있는 기준에는 거의 다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내는 아직까지 반영이 아니고, 네가 요구한다면 테스트는 해줄게 이런 개념이지. 뭡니까? 소화수 적용하는 거. 내화 시험을 했는데, 내화 시험으로 우리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물을 뿌려봐서, 그때 열받은 콘크리트가 물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봐요. 우리는 그거 안 본다라는 거지. 얘는 요구하면 해준다. 그렇죠? 이건 시험에 필수 조건 아니고요. 그 형태만 보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좀 이해를, 우리 건축방학 때 나와 있는 표준온도 시간곡선입니다. 보이죠? 우리 많이 봤던 거, 표준온도 시간곡선. 요거 갖다 우리 KSF257에 대한 내화곡선이다 보고요. 첫 번째 이제 공식과 허용 오차 부분을 한번 판단하세요. 이게 왜 허용 오차를 조금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요 부분이 이제 온도거든, 온도. 초기 온도가 20도고 345라는 수치를 곱해서 로그 값으로 적용시키면 이제 차후 T의 온도가 결정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시간에, 이게 T가 시간이거든요. 시간에 맞춰서 넣어보면 결과가 안 나오는 거라 답이 좀 달라. 그 다른 이유가 오차 범위 내에 들어가면 괜찮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많이 외워왔던 거, 요식 외웠었고 위에 있는 곡선도 외웠었고. 하지만 큰 차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네요. 다음 페이지 봅시다. 지금 나와 있는 RWS 내화시험이라는 것들을 하네요.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40점대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내화 성능도 못 외우고 있거든. 그런데 내가 50점을 넘어가고 이러면 합격권에 갔었을 때는 한 큐죠, 한 큐. 야, 너 이런 거 모르지? 나는 이거도 안다. 그러면 새끼 많이 하네. 이러면서 딱 체크해 놓으세요. RWS 내화시험은 두 번째 줄에 유조차 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거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시간 이후부터 봤었을 때 1350도 뭐 이런 것도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1시간, 그죠? 예. 지속 시간은 2시간까지. 뭐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 온도는 1350도. 그림을 보니까 알 수 있지요? 보이나요? 여기 60분. 여기 이제 2시간 120분. 최고 온도 1350. 그죠? 그리고 2시간까지 쓰는 이런 시험이구나. 그래서 곡선이 좀 특이하게 돼 있네요. 온도가 굉장히 높고 형태다.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시간도 그죠? 180분까지 해서 몇 도가 되는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더 볼까요? 예. RWS하고 똑같이 유조차 요거 쓰는 내화시험이다. 그죠? 예. 이때 이제 우리가 자동차의 연료를 구성하고 있는 탄화수소 계열의 내화시험 곡선을 적용시킨 거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온도 꽤 높죠? 그래서 세 가지를 간략하게 그냥 시각적으로만 비교해도 16페이지를 보시면 페이지 3시간을 해도 최고 온도는 1110도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밑에 있는 그림 보세요. 위에 있는 그림. 그런데 17페이지는 1350도 테스트 하고요. 그리고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형태도 1300도 가까이 테스트하고 있구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테스트를 시켜가지고 콘크리트가 얼마큼 견디는지를 보는 거예요. 로를 올렸을 때. 그 온도를 올려서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큼 유지되는지 그걸 보는 거다. 이게 우리가 도로터널 내화 지침이라고 했었어요. 지침은 이제 의무사항보다는 가이드지니까. 터널 같은 것들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거든요. 이거 뭐 되냐 안 되냐 이런 거 따지는데 21년도 내화 지침 적용했어요. 이러면서 예, 저희가 적용하고 그런 콘크리트를 씁니다. 이런 것들 해야지 통과가 쉽게 갈 수 있겠죠. 국내에 좀 오래돼 있는 2017년도 개정됐던 도로터널의 화재안전 기준 참고해서 봅시다. 도대체 도로터널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볼까요? 보시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좀 작은 글씨겠지만 정의가 많이 중요해. 정의는 이렇게 묶읍시다. 정의는 도로터널에 대한 개념 있고 설계 강도는 네모 별표 치놓으세요. 중요하네. 설계 강도. 설계 강도는 도대체 뭐 할 때 씁니까? 2번에 있네요. 화재의 소화 설비, 재현 설비 용량을 산정할 때. 다시 해봅시다. 화재는 얼마큼 발생하고 열 방출률은 얼마나 커질까요를 먼저 예상해야지. 그래야지만 연기도 얼마큼 날 거야. 그래서 발생되는 불의 크기를 이해하면
뿌려야 되는 뭐 물의 양을 이해할 거고요. 배출시켜야 되는 연기의 양을 이해하게 되겠지. 그래서 그때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설계화재 강도예요. 설계화재 강도. 설계화재 강도가 중요해요. 설계화재 강도. 자, 우리는 환기 시스템은 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3번부터 5번까지 묶으세요. 종류, 횡류, 반횡류로 돼 있죠. 3번부터 5번까지 잘 묶어 놓으세요. 정의가 많이 중요하지. 되겠습니까? 출입구 방향으로 종류다. 그죠? 예. 그럼 어떤 게 제일 피해가 크겠어요? 3번에 종류겠어요? 4번에 횡류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 터널은 종류 방식이죠. 차량이 진행 방향으로 환기가 되는. 장점은요. 이렇게 터널이 형성되어 있으면 자동차가 지나가면서 자동차의 진행에 대한 힘 같이 받게 됩니다. 이해됩니까? 바람도 흘러가고요. 진행 방향도 가압시켜주지. 그래서 환기력을 어떤 의미에서는 돈도 많이 안 들이면서 환기가 잘 되게 만들 수 있어요. 문제점은요. 화재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 바람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확대 방향과 뭐 종류의 환기 방향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피해가 엄청 커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불은 났는데 이 방향으로 자기만 모르게 도망가고 있더라. 그죠? 예, 그러면 더 빨리 와버리면 죽게 되는 거죠. 방금 전에 봤죠? 동영상으로. 만약에 이렇게 환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데 지가 더 빨리 와서 덮쳐버리면 죽는 거지. 그죠? 그 부분을 고민하세요. 3번이 위험. 맞습니까? 4번이 좋은데 현실 타협하는 반행류예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위험. 그죠? 예. 그럼 안정성이 확보된 거예요. 횡류는. 횡류 어떤 개념인데 환기를 바닥에서 천장으로 올려요. 그죠? 그래서 수평의 흐름이 아니고 수직의 힘으로 이동시키는 거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반행류에 대한 답변을 많이 써요. 이해하세요? 터널의 종류는 6번, 7번이네요. 단방향이 있고 양방향이 있는 개념이죠. 양방향과 일방향이 된 거. 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연기 동영상을 보고 왔으니까 8번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연기 발생률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4조부터 해서 소화기가 이렇게 딱 나오게 되는데 소화기 이렇게 좀 이해할게요. 일반 건물하고 비교해 주세요. 옆에다가 일반 건축물과 비교 시스템을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4조도 그렇고 자, 5조는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5조입니다. 5조는 줄 한번 칠게요. 저는 옥내 소화전 좋은 내용이 있구나 보고 이렇게 한번. 자, 수원은요 2개의 기준이네. 2개 체크합시다. 2개. 옥내 소화전만 제가 한번 다른 걸로 비교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4차로 이상으로 되어 있는 터널이다. 그죠? 예, 그러면 3개를 기준점으로 이렇게 짜는 이유는 수원량을 산정할 때 40분이네요. 동그라미 치고 40분 이해해 놓으세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가압송수장치는 2개 기준으로 하고 체크합시다. 방수압력은 0.35고 소화전 하나당 방수량은 190 LPM. 190 우리 속내 소화전은 얼마인지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가 좀 더 편해요. 그리고 만약에 0.7을 넘어서게 되면 감압장치를 달아라. 그죠? 그리고 방수구는 40mm짜리를 넣고요. 그리고 15m마다 15m짜리 호수를 3번을 두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건축물은 이제 개수의 제한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상전은 40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냥 건물입니다. 건축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건축물 기준으로 수평거리는 얼마냐? 수평 한번 볼까요? 수평거리 몇 미터입니까? 몇 미터 했어? 수평거리는 우측 방수구하고 방수함은 50m 간격으로 하려네요. 그죠? 뭐 건축물 기준으로 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 50m. 50m는 호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을 잡을 때. 호수하고는 어떻게 식으로 관계가 있을지. 그건 아니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25m다. 그죠? 그래서 터널. 가볼게요. 터널 좀 더 멀리. 터널 50. 얘는 좀 더 상세하게 적어주는 게 좀 필요하긴 하다. 그죠? 또 뭐 해볼까요? 또 뭐. 지금 나와 있는 가압송수장치에 대한 특징 한번 볼까요? 소화전에서 얼마큼 나와야 되느냐. 방수압력.
방수압 최소는 얼마? 최소는 0.35에서 0.7까지. 우리 건축물은 0.17에서 0.7까지거든요. 잡아놓으세요. 자, 위험물도 같이 한번 가져볼까? 위험물 제조소예요.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제조소가 40이죠. 네, 기억이. 그리고 방수압은 0.35 이상입니다. 한계압은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방수량은 건축물은 130 리터 퍼 민이죠. 예. 그리고 터널은 얼마나 했습니까? 190이네요. 위험물은 250? 아, 자꾸 그냥 막 치르지 마세요. 시험 치시러 가실 분이 얼마 되겠어요? 이게 270 같긴 한데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이게 270인가? 이게 5개는 450은 확실한데 270 해서 30분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270 곱하기 30분 한번 해보세요. 네? 7.8 나오나? 8.1 얼마 나옵니까? 270 곱하기 30 8.1? 네. 아닌 것 같네. 이게 뭐가 수치가 약간 다르네. 위험물 검색 한번 해볼게요. 위험물 좀 이따가. 이 7.8이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데 톤이. 그 다음에 수원량에 대한 기준량 한번 봅시다. 수원. 자, 수원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원 산정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건축물이 29층 이하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비슷한 위치에다 있는 걸로 정리돼야 되니까 29층 이하에 있는 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준개수를 안 적었네. 자, 기준개수를 적어야 되죠. 기준개수가 몇 개입니까? 한 개부터 최대 2개까지 맞나요? 터널은 몇 개를 했습니까? 터널은 2개인데 4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죠? 예. 최소 2개. 설치 수원은 2개. 1개에서 2개. 뭐 2개는 쓸 수가, 1개는 있을 수 없으니까 2개, 3개 이렇게 생각해 놓읍시다. 위험물은요. 얘는 1개부터 5개까지예요. 최대가.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런 씨. 예. 그리고 수원량입니다. 수원량 산정. 수원량 산정은 2개를 20분 동안 20분 동안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방수 시간을 같이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방수 시간. 이때는 20분이죠. 20분. 얘 몇 분입니까? 40분 하랬다. 40분. 위험물은 몇 분일까요? 위험물은 30분입니다. 30분. 그죠? 그 수원량하고 비상전을 할게요. 수원량, 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얘 20분이에요. 얘는 40분이거든요. 얘는 45분입니다. 특이하게 돼 있죠. 45분인데 30분 동안 수온을 갖게 돼 있어요. 이건 비상전원을 가늠한다 했는데 원래 비상전원 기준을 보면 45분으로 돼 있어서 요 수연량의 기준량이라는 걸 한번 개념 잡을게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 2개를 곱해. 그 곱한 게 여기 들어가요. 이해하세요? 그래서 2.6 이게 기준량이고 곱하기 기준개수가 들어가요. 이렇게 이해합시다. 그죠? 요 2개 곱하면요. 곱하면 얼마? 얼마? 빨리 계산해 보세요. 7.6? 7.6 곱하기 기준개수예요. 기준개수. 이게 7.8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제가 한번 바로 살펴볼게요. 저거 찍어봐서 안 떠오르네. 요렇게까지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죠? 잠시 끊어갈 때 제가 한번 체크할게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과 개념이 좀 많이 다르죠. 260인가? 260 하면 얼마 나와요? 7.6 나오나? 6, 3, 18, 7.8 나오네. 아, 그거 지금 같다. 7.8? 7.8 곱하기 30분입니다. 30분인 거예요. 어떻게 곱한 거예요? 예, 기준개수. 이제 위험 물질은 5개는 4개까지 하고 450lpm이고 0.35로 되어 있어요. 그게 13.5인가 아마 그렇게 들어갑니다. 곱하면 이게 7.8일 거는 같아요. 생각에. 이거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지금 적어가면서 이해를 하고 이제 외우면 더 좋지. 다시 보면 요쪽은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 화재 안전 기준인데 화재 안전 기준이다. 위험물 안전 관리법 소방법이 이게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정립이 덜 돼 있어요, 아직까지. 약간 정립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위험물 제조소에 있는 0.35 메가파스칼 이상의 방수 압력은 어차피 사용자가 거의 위험물 안전관리자 이하 관계인인데 한계압이 없게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그렇죠? 0.7, 0.7이라는 한계압. 왜? 사용자가 힘을, 그죠? 예, 한계 이상으로 받게 되면 튀어나와서 나가거나 소화가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머지 부분들은 양념처럼 써주도록 하세요. 예. 그 다음 볼까요? 물분무도 중요하네. 물분무 보고, 그죠? 그리고 경보 설비도 보시고, 자탐에는 감지기가 뭐가 되는지 지금 우리 소방전기 진행 중이니까, 요 3가지. 차동식 분포용, 그리고 종원식 감지선형, 아날로그 방식이고, 그리고 터널에 적응성이 있으면 써도 되는 것들,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 한번 볼까요? 비상조명등 10이죠. 그리고 60분. 제연설비는 별표 치고, 제연은 지금 그 연기 그 많은 형태가 이슈가 됐죠. 설계 화재 강도는 20메가와트입니다. 여기서 메모 하나 합시다. 당구장 표시하고. 20메가와트는 우리가 말하는 트럭, 버스 수준입니다. 버스. 그죠? 예. 승용은 5 정도 되거든요. 승용차는 4에서 5. 그래서 우리가 성능유지 설계할 때 일반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에서는 2대가 연속해서 탈 수 있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곱하기 2 해서 8메가 정도 집어넣습니다. 성능에서는 버스가 주차할 수는 없는 구역이니까 8메가와트 정도 넣습니다. 화재 강도를. 연기는요, 초당 80 정도 되죠. 이건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한 대로 3600을 곱하게 되면 시간당 우리가 말하는 CMH가 됩니다. 이거는 CMS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쓰고 있던 시간당 얼만큼 큐빅미터가 됩니까를 보는 것들은 CMH거든요. H. 이때 3600을 곱하면 됩니다. 80 곱하기 3600을 하면 얼마가 나와요? 계산해서 20 몇만 나오죠? 그 정도로 배출하는 거구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재현 설비 이제 마무리 좀 하고, 요거는 별표 쳐놓으세요. 메뉴에 거. 앞쪽에 20메가와트, 80 그죠?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데, 만약에 화재 강도가 설계 강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더라. 그렇죠? 그러한 강도일 때는 위험성 평가를 해라는 말이에요. 위험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열 방출률을 예상해서 좀 더 큰 설비 대용량으로 해라. 종류, 횡류 또는 대배기구. 대배기구는 해당 위치만 열리는 거예요. 터널이 길게 있으면 다시 우리 들어가서 한번 해볼 텐데, 불이 났어. 그러면 요 구간만 환기 시스템이, 우리 재현 시스템이 개방되는 거예요. 그걸 빼주는 거든지 하는 거. 대배기구라고 부를 겁니다. 대배기구가 있으니까 대배기구용 개폐용 전용 모터가 있어요. 전체 일괄로 열리는 게 아니라서 해당 부분만 열리는 것들에 대한 조작.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죠.
어느 정도 온도가 유지돼야지만 안전합니까? 250도. 250도가 뜻하는 바는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250도. 이 250도는 기본적인 인화점에 해당돼요. 인화점. 인화점이라 하는 것은 고체가 가지고 있는 표면의 온도가 120도, 250도 정도 이상 되면 불 붙을 거야 정도 예상이죠. 대표적인 예가 목재입니다. 목재. 그래서 목재에 대한 인화점도 같은 개념으로 보고 흘러가도록 하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0도에서 한 60분 정도 견딜 수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결 송수가 소방관은 얼만큼 불 끄겠어요? 10조. 0.35 이상입니다. 방수량 규모도 엄청 크죠? 장난 아니네요. 2배 정도 되네요. 원래 옥내 소화전이 190인데 한 400 정도 됩니다. 그죠?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길이별로 우리가 소화설비가 적용되는 게 다른데 그거 한번 적어드리려는데 그냥 요거까지만 먼저 외우세요. 요거 또한 퇴근이라고 적었고, 네, 퇴근. 퇴근에서 요 기준에서 한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설비가 없는 거야 이렇게 쭉 보니까 어떤 설비가 없어요? 우리 소화설비 중에 뭐가 없어요? 뭐가 없는 것 같습니까? 스프링클러 없네요. 스프링클러 적고, 스프링클러. 그죠? 또 뭐가 없습니까? 미분무가 없죠. 미분무 없고. 그리고 피난 구조 설비에서는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제일 기본 중에 하나인 요 끝에다 적으세요. 야, 미흡하다. 뭐뭐 빠졌다. 없잖아요. 그죠?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빨리. 3가지. 그죠? 미분 빠졌네요. 네. 또 뭐, 유도등 빠졌죠. 보완합시다.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세요. 그리고 다른 논문을 검색한 결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요 그림을 한 번만 잠깐 보시면, 요 자료도 이제 단톡은 바로 올라갈 거지만, 지금 봤었을 때 이게 터널에 대한 폭을 9.2m 정도 해서 시뮬레이션 한 거예요. FDS로 시뮬레이션 했을 때, 제일 끝거리에서 30 정도에서 팬 하나 달고, 110m 되는 지점에 팬을 하나 달아서, 80m 지점의 차량이 이제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이 났어. 그러면 이 팬들에 대한 용량을 어느 정도 키우니까 요 이후부터는 안전이 유지가 됩니까? 하는 개념이에요. 이해하세요? 불었을 때 어떻게 하면 안전이 유지될까? 시뮬레이션 돌려봤어. 결과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만 적읍시다. 이게 이제 연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시뮬레이션화 보인 거예요. 그죠? 네. 차량 있는 점에서 연기가 양쪽으로 난리가 나죠. 환기 시스템을 돌리니까 뒤쪽은 깨끗하고 유지가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규모냐 한번 보면 요거만 적어 놓읍시다. 그럼 적어 놓으세요. 직경 1.5상. 이게 이제 팬에 대한 사이즈 뭐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량이 55 세제곱미터 per sec 정도로 하니까 차량 진행 방향으로 일산화탄소가 빠져나가면서 30m 기준적으로 후방에는 전혀 그게 일산화탄소에 대한 부분이 검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이해해 두세요. 그래서 요까지만 해놓고 최소한 이 정도 용량이 밀어넣어줘야 그 후면은 안전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시뮬레이션은 터널 따라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9분 정도까지 한번 확인해 주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다 적으세요. 요 2개를 모아서 나중에 자기 서브나 요약집 한번 적어보면, 그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읽어봐지는데, 남이 적어 놓은 거를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그러면 다시 돌아갔다 온단 말이지. 그래서 자료를 보고 적는 연습, 요약하고 내보다 정리 잘 돼 있구나 하면 그걸 참조하지. 그거 그대로만 벗기고 외우고 있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데, 글쎄 저 새끼가 외우라니까 외우긴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숙제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합격 못해. 거기까지 한번 보세요.